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본경에서 들어온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사실 휴가시죠? 네, 휴가입니다. 네, 근데 오셨어요. 네, 뭐 유튜버의 삶이 이런 거구나를 이번에 처음 느끼는 휴가가 그런 없는 삶이죠. 저녁도 없고 휴가도 없고 가서 어디서 뭐 찍지? 경치만 좋으면 아 여기서 이거 뭐 하나 찍어볼까? 뭐 이런 느낌 생각하는 병적으로 바뀌고 있네요. 사람이. 방송 생각만 하시네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깥에서 자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비닐로 깔고 침낭 하나로도 길거리에서 잠는 바닥에 자도 뭐 괜찮죠. 그쵸? 네. 아 힘들더라고. 네. 아주 피곤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어. 네, 오늘 시장은 그렇게 엄청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모양 없이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그재그 많이 하던데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지그재그요? 예, 올랐다 떨어졌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렇죠. 반복했고 0.5% 이내 변동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폭발적으로 오늘 좀 많이 샀죠. 네. 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4%대씩 상승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2,5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200억. 얼마만이야 이렇게 많이 한 거? 정말 많이 매수했는데요. 네.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수했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7,800억 매도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470억 매도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가장 유력하겠죠. 네, 환율은 지금 계속 워낙 강세죠. 지금 1,110원까지. 네, 지금 1,109.61이에요. 현재 떨어졌어요. 예, 미쳤어. 네. 제가 이 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방송한 곳은 증시각도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계속 환을 봐야 된다. 중국 위안화와 원화를 봐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방송을 안 봐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다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만 한 걸로 치자. 우리만 한 걸로 치자. 자, 누누이 한 일주일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전 이전에 했던 건 인정이지만 일주일 이후에 한 거는 저희를 카피한 것이다 라고 인정 안 합니다. 네. 일단 여행주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제가 여행 가서 강세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여행 많이 가시는데요. 그렇게 호응하면 나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도 6월 달에 갈 예정이라서. 그러신가요? 네. 저처럼 오시나요? 물론 국내지만. 끝나고 오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평일에 안 가고요. 주말만 해가지고 빠르게 1박 2일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글로벌 항공사 이제 승객 수가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는 팬데믹 이전에 52%를 회복을 한다고 하네요. 이건 글로벌리입니다. 네. 그리고 21년도에는 88%, 23년도에는 105%까지 증가할 전망이고요. 아직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그래도 한 1년 이상 남았기는 한데 벌써 이제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백신만 다 통과되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보다요? 네, 지금 뭐 하나금투에서 추정한 걸로는 글로벌리 보면 우리나라만 본 건 아니지만 23년도가 돼야지 19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제 항공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면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아니야, 그때쯤 돼야 백신이 다 맞아지니까 우리만 맞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는 나라도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한 2023년 정도가 되어야 저 뭐 남미 어디 나라 뭐 이런 데는 그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남미는 또 아직도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아프리카 이런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한 게 이제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도 여행을 간답니다. 좀 됐습니다. 그 신혼여행도 뭐 칸쿤 이런 데 간지 좀 됐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실수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굴에 빗금이 쫙 쳐지네. 어떤 열등감? 여행 열등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많이 주변에서 이제 가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국내 여행은 제가 이길 자신 있죠. 자전거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다 자전거로 가본 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유업이 어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3% 상승을 했습니다. 한행컴퍼니가 인수 발표를 했었죠. 네, 이제 시총이 이제 5천억 됐습니다. 순식간에 5천억이 됐습니다. 너무 쌌는데 이제 막 적정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인수 가격은 근데 주당 82만 원이고요. 오늘 종가는 70만 원입니다. 아직 이 가격에서도 한행컴퍼니보다는 싸게 들어간다. 네, 작년
에비타를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300억 정도였습니다. 네. 예, 감가상각비가 한 450억 정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더 마이너스가 큽니다. 한행컴퍼니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요. 이걸 사기 전에 남양유업이 만약에 정상 운영됐었다면 어느 정도의 에비타를 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플러스 600억 원대 초중반 정도의 에비타를 예상을 하고 그 밸류에이션을 해서 지금 이 인수를 82만 원 정도에 한 건데요. 예. EV 에비타 기준으로 8배에서 9배 수준을 지불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매일 유업 대비 60%가량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러면 안 팔았겠지. 그렇죠. 그분께서 팔으셨겠어? 네. 충분한 가격을 받았으니까. 예, 그렇죠. 뭐 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불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쪽도 있습니다. 한행컴퍼니가 오히려 싸게 산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겠지. 운용 잘해서 효율을 하면 우리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거기에서 중국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그 무슨 우유, 몽고 우유, 몽우유 뭐 이런 거 배수 보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도 굉장히 쌉니다. 네. 우리나라 PER 밴드가 너무 싸기 때문에 매일 유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 에비타를 보면은 1,200억입니다. 감가비는 한 350억 정도 되거든요. 매일 유업이. 네. 감가비는 서로 비슷한데 에비타가 2배 차이 나죠. 일단 정상화된다는 가정을 하고 남양유업을 평가한 수치의 2배 정도를 지금 매일유업이 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 매일유업은 시총이 6,200억이더라고요. 예, 남양유업 5천억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금 넘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화되고 이런 기존에 나빴던 인식들이 해소되고 이런 거 계산을 다 넣었겠죠. 그다음에 경영 효율화하고 등등등.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좀 됐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음식료업종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제 판가로 이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번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여부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사실 음식료 업종의 핵심이죠. 저희가 보고 있는 핵심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가속화되면은 마진에 좀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포장지에 가격 다 찍어놨는데 원재료가 떨어졌다고 가격 바로 내리기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여행주 말씀드렸는데 관련 주가 말씀드리면 인터파크가 12% 올랐고요. 노랑풍선 11%,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7%씩 올랐습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가려나 모르겠네요. 여행주는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네, 근데 항상 주가가 선반영하긴 한데 얘는 너무 선반영했어. 너무 선반영하긴 하죠. 너무 선반영했어. 그러네요. 그냥 저희들 개인적인 사적 의견이니까 너무 주주분들께서는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CJCGV가 전환사채 3천억 원 이제 공모 발행을 했잖아요. 예.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 청약 권리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청약을 시작을 했고요. 전환가는 26,600원입니다. 5월 31일 그리고 6월 1일 내일까지 이제 구주주 청약을 해가지고 미달하면은 6월 3일에서 4일 일반 공모 청약 예정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구주주들은 이거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안 되면 채권을 사신 거고요. 만약 이게 회사가 미래에 잘 풀려가지고 그러면 요 가격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 차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면 발행 안 했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발행했는데 만약 이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어려울 때 발행한 전환사채는 매수자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지금 3만원 이상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전환가가 일단 26,000원대잖아요. 네. 뭐 요대로만 유지만 해도 일단 굉장한 차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전환사채로. 네, 그래서 구주주에서 아마 청약이 다 끊길 것 같긴 한데요. 네. 혹시 남으면은 이제 일반 공모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JCGV 관련 우려가 좀 있죠. 그 터키 영화관 손실은 근데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예. 네, 작년에 정리가 됐고, 네. 그리고 팬데믹 타격. 당연히 극장이니까 받았겠죠. 그리고 글로벌 OTT로부터 시장 잠식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OTT 우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주말에 리포트를 한 게 봤었는데 이제 OTT 수익 구조가 구독 모델을 통한 락인 효과 누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플랫폼 안에 이제 가둬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영화보다는 이 연속성이 있는 드라마 투자에 주력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콘텐츠를 제작을 하더라도 연속성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이 구독 모델을 갖고 있는 이 OTT 입장에서는 좀 락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겠죠. 그렇죠. 2부에 계속.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극장을 OTT가 잠식하는 거는 우려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게 그 리포트의 주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이 올라가고 개봉작도 늘어나면 영화관의 수익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냈고, 다만 이제 극장 성장률은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자릿수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예, 그 전에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1년에 약 한 3%에서 4% 성장하는 업종이었습니다. 한 자릿수 성장세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또 안 되겠죠.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주요 개봉작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극장 그 방문객 추이는 대형 이제 작품의 개봉을 하면은 좀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런 게 없으면은 조용하고, 요렇게 좀 편차가 있거든요. 7월부터 이제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2 개봉을 시작으로 이제 12월에 스파이더맨, 킹스맨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작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 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도 이제 수요 회복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야, 탐 크루즈가 언제적 탐 크루즈? 탑건이 언제적 탑건인데? 아마 태어나기 전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 탑건이란 영화는 못 봤습니다. 거의 태어날 때 즈음 나왔을 거예요. 90년대. 아, 그 2가 이제 나온 건가요? 그래. 어처구니가 없네. 네. 90년대 탑건이 한번 히트를 엄청나게 쳤었죠. 뭐 007 시리즈도 나오고요. 고스트버스터즈, 라이즈 뭐 이런 시리즈도 나오고요. 고스트버스터즈는 80년대 나온 영화입니다. 그게 이제 리메이크가 한번 됐었거든요. 예. 최근에. 그래서 그게 좀 인기를 누렸었는데, 네. 이번에 또 나오네요. 하반기 11월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자간 간담회를 CJ ENM에서 열었는데요. 콘텐츠 제작에 5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8천억 원의 투자 비용이 잡혀 있다라고 하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의 이제 해외 업체들에 더불어서 국내 OTT에 이제 콘텐츠 투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강호성 CJ ENM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프랜차이즈 IP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서 드라마, 영화, 웹툰, 공연 간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자체 제작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한 드라마 제작과 더불어서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전문화된 스튜디오를 갖춰간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작한 콘텐츠는 이제 티빙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여러 넷플릭스나 애플 이런 여러 OTT에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우성 대표에 이어서 이제 양지열 티빙 공동대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티빙이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네. 이후로 유료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전체 유료 가입자의 57%가 하루에 최소 1개 이상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하네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유료 구독으로만 끌어들이면 이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매일 1개씩 콘텐츠를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유료예요? 선전도 그렇게 많이 하던데? 유료죠. 선전 엄청 많이 해요. 티빙이요? 네, 제가 봤어요. 옆에서 저희 아내 볼 때 한 번. 딱 하나 봐요. 딱 하나. 아, 티빙 구독하세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딱 하나 봐요. 그 모여야 싼다. 아니, 뭉쳐야 쏜다. 네. 그거 하나 보시나요? 그거 하나 보거든요. 일주일에. 네. 근데 사실 저도 요번에 느꼈는데, 그 이번에 드라마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최종 마지막 회 이제 18회를 했거든요.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그거 인기 많다면서요? 인기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안 보는데, 네. 이번에 정말 몇 년 만에 드라마를 한번 처음 봤던 게 이제 모범택시였어요. 최종 마지막 회 시청률이 18%를 찍었거든요. 엄청난 시청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웨이브라는 OTT를 구독을 눌렀습니다. 아, 그걸 보려고? 네. 그러니까 정말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구독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전에는 물건 값이 있었어요. 텔레비전 값이라든가 냉장고 값이라든가 세탁기 값이 비싼데, 이게 성능 대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고, 그다음 물가 통화 가치 하락 대비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을 드디어 콘텐츠에, 옛날에는 그 무형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돈 낸다는 개념이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쪽에서 저축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흔쾌히 쓰기 시작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고 곽현수 위원하고 같이 대담을 했던 게 무형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사이버라이제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IP 보유자들이에요. 연예인들 자체. 그 다음에 그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유리하다, 일본에 비해서. 근데 일본도 만화는 대단한데 얘들이 온라인화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이쪽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마나 이런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들이 1월에 연초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주목을 다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이런 콘텐츠 투자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모 회사가 상당히 많이 대시를 하죠. 제일 큰 회사이기도 하니까. 네, 올해 8천억 투자하고 5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하는 거는 글로벌 OTT에 버금가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저 회사가 그렇게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펍앤수로 따져보면 싼 기업이 아닌데 글로벌리하게 하고 이렇게 미래 성장성 같은 거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역주행 같이 이렇게 IP라는 게 남잖아요. 네. IP 문화가 IP 자산이라는 게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어치가 되게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디즈니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는 업종 아닌가. 그래서 제가 딴 방송 나가서 한번 얘기를 했던 업종이죠. 시모 회사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 욕 많이 먹었어 우리 구독자한테. 왜 너는 딴 데 가서 그딴 소리 하고 왜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느냐. 아 진짜요? 욕 먹었어. 2명한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중국이 시장이 열리는 게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반영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이제 열리면 그래서 뭐 시진핑 내 방 언제 왔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이게 또 시황방송에서 또 토론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 아침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시황 하면서 내가 중국 시황 2달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멀티플 배수가 완전히 달라. 그쵸. 워낙 규모가 크니까 내수 규모가 너무 크니까 50배, 100배를 그냥 주거든요. 자,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고 옛날로 돌려보세요. 옛날에 오리온이 초코파이 팔아갖고 한국에 다른 애들 PER 10배 받을 때 40배, 50배 받아가지고 이 무슨 미친 짓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혀를 차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초코파이를 팔아서 그래. 중국 멀티플을 갖고 온 거야. 지금에 와서 내 중국 시장 석 달 해보니까 해석이 되는 이제서야 뒤늦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국에서 장사를 하는 순간 한국 멀티플이 아니라 중국 멀티플이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도 중국에 팔면 중국 멀티플을 끌고 올 수 있고 게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음식료도 그래요.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멀티플 옵션이 붙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멀티플의 옵션이 붙어. 그냥 뭐 이슈로 옵션이 붙는 거나 뭐 이익의 옵션이 붙는 게 아니고 멀티플의 옵션이 붙으면 이 미친 듯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국에 더 납품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변동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미 있는 거 그냥 추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익률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텐센트가 우리 거 갖고 가서 미래의 전설을 갖고 가서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역시 파이낸스라서 이렇게 딱 연결신 뛰어난 투자자 한국 앞으로 한국의 피터 린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13 올해 나올 예정이죠. 네, 원래 하반기 9월쯤에 나오는데 작년에는 지연이 됐습니다. 원래 항상 9월쯤에 나오는데 그렇죠. 지연이 됐지만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연을 안 시킨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 모자라. 예, TSMC에서는 일단 A14에 이어서 아이폰 13이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도 5나노 공정으로 생산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패널 생산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원래 보통 6월 달에 합니다. 네, 그렇죠. 6월 달에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약간 반개월에서 1개월 빠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3에는 이제 전량 OLED 패널이 탑재될 거고요. 예상 공급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1억 1,000대, 1억 1,000만 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5천만 대 정도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이폰 13 공개 행사가 한 9월 8일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9월 17일에는 제품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추수감사에 맞추겠지. 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이건 갤럭시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 성능이 좀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후면 카메라 모듈이 크고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 모델을 쓰는데 S20보다 S21 모델로 가면서 카메라가 뒤에가 카툭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넣다 걸려요? 그 정도까지 아닌데 바닥에 놓으면은 딱딱딱 하면 따락따락 이렇게 턱이 올라와서 네.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네. 카메라 성능 강화됐다고 하니까 이해해줘야죠. 제가 예전에 Y옥타 관련해서 OLED 좋게 본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 기다렸어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저도
신의 손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자마자 내일부터 오르면 좋겠지. 근데 안 그래. 안 그래. 어떤 분들이 뭐 옛날에 뭐 OLED 뭐 얘기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러셨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보통 뭐 6개월 정도는 저는 당연히 당연한 거다. 6개월 정도의 기다림 없이 어떻게 오히려 너무 짧게 기다리는 거 아니냐? 오히려 막 3개월 안에 올라가면 좀 기분이 이상해. 사자마자 올라가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얀센 백신을 이제 미국에서 100만 명분 조달을 한다라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에 한미 정상회담 때 약속받은 게 55만 명분이거든요. 이거의 한 2배 규모로 이번 주 내에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하고요. 얀센 백신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지난 4월에 허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도입 즉시 적용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 맞아야지 되는데 요거는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이번 얀센 백신을 군 관련자, 예비군, 민방위 대원 중심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자 돌더라고. 예비군 해서 수혜공개 처음으로 생겼다고. 아, 누가? 후배가. 저 아직 예비군인데 저 이것 때문에 주사 맞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만 30세부터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왜 이게 군대 관련자, 예비군 다 민방위 이렇게 남자만 맞출까 싶었는데 그 해외에서 이제 부작용 사례가 있긴 있어요. 적지만 있긴 있는데 보니까 다 여성 사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남성의 부작용 사례는 없었고 뭐 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먼저 이번에는 군 관련자 위주로 맞히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국가 비상 자원이잖아. 전쟁 나면 모시고 갈 거거든요. 나가셔야죠. 나가세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맞춰놔야지. 저희는 아직 이제는 자원으로서 나는 나이가 빠져가지고 자원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맞춰줘. 안 맞춰주고 자원이 되니까 총 들고 막 아직 총 들었던 손에서 느낌 아직도 있죠. 총 들었던 느낌. 그쵸. 아 저는 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도 안 나.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행기 밑에서 일했는데 비행기도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상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3대의 경쟁률은 있습니다. 예비군. 예비군 아직 그렇게 많습니까? 한국에? 맞습니다. 민방위까지 합쳐가지고. 민방위는 예비군부터 맞춰야지. 민방위 예비군만 맞추면 되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네. 오랜만에 제가 놀다 와가지고 놀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옷차림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편해 보이네요.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넥타이 매고 또 빨간 넥타이 매실 건가요? 파란 넥타이가 더 많습니다. 파란 넥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녕히 계세요. 오늘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